안녕하세요 여러분. 디딤 영상 3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X축, Y축,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해봤는데요. 기억하시죠? 점과 도형의 방식이 동일했기 때문에 외우기도 수월했습니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었죠? 맞아요. X좌표 유지되고 Y만 부호가 바뀌었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됐었죠? 맞아요. Y 높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X좌표만 마이너스 X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둘 다 바뀌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의 좌표와 도형의 방정식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자, 근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어떤 점 Px, Y가 있고요.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그래서 이동된 점을 P-X, Y-라고 하면 여러분은 두 가지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이 새롭게 만들어진 P'라는 새로운 선분은 원래 Y는 X와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P와 P'를 연결한 이 선분의 기울기는 원래 요 녀석의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P와 P'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일단 그거 수직인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항상 마이너스 1이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할 거고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P와 P'는 항상 같은 거리에서 떨어진 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중점의 좌표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중점은 아시다시피 X좌표끼리 더하고 Y좌표끼리 더해서 각각 반으로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이 중점이 바로 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황하지 않고 우리 P, X, Y를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P'를 X-, Y-라고 둘게요. 그럼 선분 P''의 중점은 여러분 아까 했다시피 두 X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누고 두 Y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나눠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직선 Y는 X 위의 점이니까 각각 여기다 대입할 수 있죠. Y 자리에 요거 넣고 X 자리에 요거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정리한 식이 요거가 될 거예요. 자, 양변의 2를 곱해 보겠습니다. 자, 양변의 2를 곱하면 X 더하기 X 다시는 Y 더하기 Y 다시가 되고요. 자, 여기서 요 Y 다시 이항하고 그다음에 X 다시는 그대로 냅두고 다시 말하면 X 다시랑 Y 다시를 한쪽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는 요 X를 이렇게 이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한 첫 번째 식이 요거 1번식 나오는 거 이해하셨죠? X 다시 빼기 Y 다시는 Y 빼기 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이게 수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직선 PP'랑 직선 Y는 X는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기울기끼리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런데 Y는 X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기 때문에 PP''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죠. 그럼 여러분 PP''의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맞아요. X좌표의 증가량분의 Y좌표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X 빼기 X 다시 분의 Y 빼기 Y 다시 또는 X 다시 빼기 X 분의 Y 다시 빼기 Y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빼면 되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한 것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 여기다가 이렇게 딱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Y 다시 빼기 Y는 마이너스 X 다시 더하기 X가 될 거고요. 여기서 또 한쪽으로 X 다시 Y 다시를 몰기 위해서 얘 이항 해주면 2번 식이 등장합니다. X 다시 더하기 Y 다시는 X 더하기 Y다 라는 식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지금 1번과 2번 식이 어떻게 각각 돼 있었냐면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X 다시 빼기 Y 다시는 Y 빼기 X 이게 1번 식이었고요. 두 번째 식 X 다시 더하기 Y 다시는 X 더하기 Y 이런 식이었습니다. 뭐 Y 더하기 X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 두 개의 식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식, 2번식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Y 다시가 사라지면서 이 X 다시는 이 남고요. 그
그 다음에 우반 길이도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x가 사라지면서 2y. 따라서 x-는 y구나 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1번식이랑 2번식을 한번 빼볼게요. 자, 1번에서 2번 빼면 x-x-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y-가 남네요. 1번식에서 2번식을 우변도 빼면 y가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x가 되네요. 따라서 y-는 x가 됩니다. 오호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알아낸 게 뭐냐면요. x-가 y가 되고 y-가 x가 됐다는 얘기는 새로운 점 p-는 x좌표랑 y좌표가 원래 처음 점이랑 뒤바뀌었구나, 반대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기를 보시면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보기가 요건데요. 점 1,2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찾으라고 하면 당황하지 않고 기나긴 계산을 전혀 할 필요 없이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x좌표랑 y좌표를 쑥 바꿔주시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 과정을 사실 똑같이 반복한 게 바로 이 밑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x축, y축 원점 대칭도 점의 이동과 그 다음 도형의 대칭 이동이 서로 동일한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했죠. y는 x에 대한 직선의 대칭 이동도 점의 이동과 도형의 이동이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요 상황 곡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 빨간색 곡선이 나올 텐데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f라는 도형 위에 임의의 한 점 p를 잡을 거고요. 그 점을 p-로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이 p-들의 모임으로 f-를 파악해 보겠다라는 게 전략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점의 이동도 똑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 도형의 이동도 계산해 보면 결과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라고 하면 x좌표랑 y좌표가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좌표랑 y좌표가 바뀌어서 y, 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 무슨 말인지는 예제 2번을 해결해 보면 끝날 것 같은데요. 당황하지 않고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x-1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을 직선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해 보래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고민하시지 말고요. x 대신에 y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y 대신에 x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끝! 이게 답이에요. 진짜요, 선생님? 네, 맞아요. 근데 보통 x를 앞에 쓰니까 예쁘게 쓰고 싶으면 이렇게 앞뒤만 한번 바꿔서 이렇게 쓰면 되고요. 다시 말하면 원의 중심이 원래는 이 원래 있는 원은 중심이 1,3이었죠? 자, 대칭 이동을 한 새로운 원의 방정식의 중심은 3,1이 됩니다. 중심이 이렇게 대칭 이동됐구나. 그리고 반지름은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이해되시나요? 수업 시간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는 사실 대칭 이동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약간 응용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점 P가 있어요. 이 P라는 점은 x, y라고 해볼게요. 이 점을 A라는 점, 이거 일반적인 점이에요. 원점이나 x축이나 y축이 아니라 일반적인 점 A, B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어요. P라는 점을 A, B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뭐 기억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가지고 통과하는 선분을 그린 다음에 거리가 같아지는 점 P-를 찾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 P'의 점을 x-, y-라고 한다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이 A라는 점이 항상 P- x좌표끼리 그다음 y좌표끼리 해서 중점을 구한 게 A가 되는 거고요. y좌표끼리 중점을 구한 게 B가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 특성을 이용해가지고 이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형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어떤 도형이 이렇게 쑥 지나간다고 해볼게요. 이 도형을요. 여기에 대칭 이동시켜가지고 쑥 이쪽 반대로 옮긴다고 해보죠. 그러면 아까 기억하시겠지만 이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잡아요.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일로 보내죠. 그리고 이 거리가 항상 같다고 했었죠. 역시 요 점과 요 점의 중점이 요 대칭시 이동시키려는 점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 개만 딱 더 보고 끝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P라는 점 X, Y가 있고요. 이 점을 이번에는 특정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고 싶다고 해볼게요. 이 특정한 직선은 Y는 X 같은 쉬운 직선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직선입니다.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기억하시면 되죠? 맞아요. 자, 이렇게 대칭 이동된 점 P'를 X-, Y-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 알고 있는 건 이 두 개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P'라는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가 될 것이다. 맞아요. 마이너스 n분의 1이 될 것이다. 왜냐면 요 직선의 기울기랑 수직이어야 하니까요.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뭐 기억하셔야 될까요? 맞아요. 요거의 중점이 요 직선 위의 점이다. 중점 여러분 구하실 수 있죠? 요 중점이 저 직선 원래 있었던 요 직선 위의 점이다. 요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점이나 일반적인 직선으로 확장된다고 해도 당황하지 않고 여러분이 좀 해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어요. 안녕.